네, 시장은 급등하지만 부진한 내 종목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02-2000-4919번 문자 또는 전화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나는 종목 말고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아미코젠 8,900원입니다. 비중은요? 10%입니다.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또 급등했다가 약간 윗골이 달아가지고, 그죠?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창 갈 줄 알았던데 창을 못 가서 네네.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셔가지고 앞으로의 향방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저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미코젠 오늘 급등 나왔는데요. 과연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다행히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전자 치료제 이슈가 좀 나오면서 테마로 묶인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늘 들어가셨대요. 좀 잘한 선택일까요? 이거 지금 들어가신 거는 살짝 네. 부담스럽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지금 완전 고점에 좀 들어가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아니었다면 조금 좋았을 텐데 그래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도 실렸고 사실 이 바닥권에서 있던 종목인데 어쨌든 개별 호재성 이슈와 함께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약간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좀 윗골이 달고 빠지니까 좀 부담되셔가지고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거보다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그동안 정말 많이 조정받았거든요. 조정도 많이 받았고 이때 코로나 때 가격대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00원 단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상승은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요? 추가 매수 부분이요. 네.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님, 지금 오늘 매수하셨고 비중도 높진 않으셔요. 10%인데 비중 확대 괜찮은 전략인가요? 비중 확대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게 아미코젠이 이제 움직였던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이게 뭐냐면은 SC 제형 플랫폼 쓰는 알테오젠이나 이제 할로자인 물질이랑 좀 다르긴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게 이게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이 원료를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근데 아미코젠이 근데 이거와 다른 물질을 만들었다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 지금 이제 이런 피하 주사에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많은 만큼 제가 볼 때는 약간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추가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관련된 송도 관련 바이오 시밀러 이슈도 물론 S사로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이쪽에 대한 제휴를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향후에 대한 좀 기대감은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가격대가 조금 높긴 하겠지만은 물론 사실 이게 당장 이게 만들었다고 해서 알테오전처럼 기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단기로 좀 수익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빼고 다른 종목으로 바이오 중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한번 챙겨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미코젠 잘 참고하시면서 수익 꼭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네, 레인보우 로보틱.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80%고요. 네. 네, 18만 4천 원. 아이고, 80%요. 네, 많이 있습니다. 승부를 거르셨네요, 우리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네, 또 수익권이시네요.
네네. 네,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가져가면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게 고민이시죠? 네네. 그리고 또 혹시 또 엔젤 로보틱스 상장 전에 또 한번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레인보 로보틱스 지금 비중도 크시고 수익권이신데요. 과연 수익 더 볼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지금 비중도 꽤 크시고요. 수입도 보고 계신데 엔젤 로보틱스 이 이슈가 정말 로봇주에는 큰 이슈잖아요. 그 전에는 수익 실현을 한번 해봐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더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 일단 오늘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유니버셜 로봇에 대한 이제 로봇 동맹 쪽 소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장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죠. AI와 로봇이 만나서 시장의 확장 국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삼성전자 지금 M&A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증폭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된 게 그 전에 이제 지분에 대한 투자가 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러한 소식이 나왔을 때 가장 빨리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이 종목이 기술력도 잘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 수 있고 또 서빙에 대한 로봇, 물류 로봇 굉장히 로봇 쪽에서는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부분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과 AI 같이 접목을 해서 많은 사업에 뛰어들고 또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삼성전자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보유하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비중을 80%를 들어가셨는데 이번에 또 수익을 잘 보시게 되면 다음 종목도 또 이렇게 크게 매수를 들어가실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모든 종목이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비중 조절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이 받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좀 챙겨 가시면서 보유하고 끌고 가는 전략. 저는 뭐 그 전에 이제 고점 24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삼성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도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 가시면서 좀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되시는 부분 좀 해결되셨길 바라겠고요. 좀 비중을 줄여보자. 그리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더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또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포런티어. 퓨런티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1,300원에 네. 40%요.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한참 됐어요. 근데 수익을 그때 챙기지 못하셨네요. 네네. 근데 그 뒤로 쭉 밀려가지고 고민이 좀 크실 것 이- 같아요. 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략 꾸려 나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퓨런티어 주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반등 나와줄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퓨런티어는 의견이 좀 많이 나뉘네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1,300원, 꽤 높은 가격대에 위치해 있긴 한데 일단 정고점을 좀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절도 어려우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이거 지금 당장은 뭐 어떤 대응보다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애플카 철수 관련해서 사업 없어지는 것과 관련돼서 악재로 작용돼가지고 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받은 이후에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저점을 계속 이탈을 하고 있고 저점을 낮춰가는 상황이면은 맞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카메라 모듈과 관련돼서 어쨌든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카메라 모듈, 카메라 장비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더라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SDV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하게 이제 소프트웨어에 좀
시중해가지고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 카메라 장비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좀 체크를 하고 그 뒤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어떤 손절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일단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청자분 아직 계신가요? 네. 시청자님? 네. 네, 혹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 이거를 일단은 얼마나 더 있으면 될까요? 안 그러면은 얼마나 내려가면 추가 매수 더 하면 될까요? 아,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도 궁금하시죠? 네네. 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조금만 더 자세한 전략도 원하시다고 하시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31,000원에 이제 매수가가 있으셔서 좀 걱정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결국엔 자율주행도 이제 AI를 만나면 저는 그 속도가 이제 기술력에 대한 상향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완전 자율주행 차를 우리가 이제 진짜 만나는 것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게 완벽하게 구현이 되느냐에까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는 있겠지만 AI 관련돼서 좀 더 이제 좀 그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AI가 접목됐을 때 기술력에 대한 발전 속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 거기까지의 이런 영향력 이런 것들은 없지만 저는 추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부각받는 날은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퓨런티어도 한번 상승 탄력이 나오면 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나와주는 종목인데 지금 제가 부정을 드렸던 이유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중립을 드렸던 이유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데 일단 비중 확대를 좀 진행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추세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25,000원을 가뿐히 넘어서고 적어도 26,000원, 7,000원 부근까지 왔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하고 그때 돼야지 어느 정도의 추세가 돌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유하는 쪽이 더 좋으시다고 하신다면 보유하고 계시다가 좀 더 시장에서 AI와 같이 접목된 자율주행 차에 대한 기대감이 더 증폭됐을 때 그때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퓨런티어까지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오늘 정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뒷번호 7269번님 파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뻥튀기 상장으로 좀 논란이 됐었던 기업이죠. 19,000원대 좀 저점에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 비중도 40%나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10% 급락해서 참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6556번님 셀바스 AI를 가지고 계십니다. 참 AI 반도체 관련주는 잘 가는데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전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000원대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전망이 어떤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3754번님께서는 코스모 화학을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가 55,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1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꼭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작년에 한창 핫할 때 들어가셨나 봐요. 93,000원 고점을 찍고 최근에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사랑님께서는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GST 가지고 계시고요. 52,000원에 비중 1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주호 본부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뻥튀기 상장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제로다 이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오늘 특히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약간 뭐 투자자들 입장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괘씸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 사실 이 주가가 회복되기에는 어떠한 개별적인 뭐 호재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뭐 어떤 반등을 노려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뻥튀기 상장을 뭐 증권사가 도한 거냐 아니면은 뭐 이거 관련해서 책임 소지를 만약에 밝히게 될 때까지 이게 뭐 재판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이 좀 40%이시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손절을 하시고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악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단기간에 해결이 될 것이다,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보다는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셀바스 AI 보면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작년 1월, 2월, 3월 이렇게 1분기 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서 크게 또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시간 조정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게 한번 만약에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된다면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없이 약간 뭔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물론 AI와 관련돼서 의료기기 쪽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제품도 출시한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도 봤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뭔가 신제품이라던가 어떤 뭔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거래량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나올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횡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한번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25,000원 이상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AI 쪽은 사실 지금 당장의 어떠한 뭔가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좀 보고 투자를 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좀 보유하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코스모화학은 사실 이 황산 코발트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 2차 전지 랠리가 왔을 때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한 다음에 역시나 계속 2차 전지 관련주들 조정받으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저점을 낮추다가 최근에 조금 뭔가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되돌림이 정말 추세 전환인지,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하락했던 추세를 되돌리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인지 확인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가 좀 55,000원 부분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뭐 손절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2차 전지 쪽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부분이 좀 살아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현금 여유가 조금 더 되신다 하시면 10% 정도만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춰두시면 한번 뭔가가 좀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때 평단가를 낮췄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되돌려가지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이 부분들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ST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이 부분으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 열을 식힌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뭐 물을 활용해서 그런 발열을 잡아준다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뭔가 이슈로 인한 급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가 5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조금 저는 고점에서 좀 매수하신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45,000원 라인 무너지면은 이거는 손절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 액침 냉각이라는 부분이 물론
부각이 됐고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AI 그런 서버에 대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매출이 나는지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사업에 대한 진행의 여부가 없습니다. 그냥 액식냉각 갑자기 뉴스 하나 나오면서 단기적인 이슈로 저는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좋은 기술과 뭐 그걸 가지고서 만들어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어떠한 사업으로 이어지는 뭔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차라리 만약에 좀 매수하신다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만약에 45,000원 무너지면 저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 45,000원짜리 무너지지 않고 지켜준다고 한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전고점 부분까지 61,000원 부분까지 올라올 때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함께 했고요. 저희 문자 도와드리는 동안 전화가 정말 많이 왔다고 합니다. 다음 전화는 어떤 분일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아, 삼성전자요. 아, 삼성전자.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8,822원. 아, 8만 원대. 그리고 비중은요? 80% 좀 많아요. 아, 비중을 많이 들어가셨네요. 약간 적금처럼 이렇게 넣으신 거죠? 아니요, 그때 2년 전에 그냥 몽땅몽땅 사버렸어요. 아, 2년 전에 들어가셨어요. 네. 오래 태우셨겠어요. 신경 안 썼어요, 그래도 선생님. 그래도 이제 매수가까지 와가지고, 그쵸? 네네. 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삼성전자 거의 이제 8만 전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돌파 가능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 삼성전자는 올 긍정입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국민주잖아요. 저도 국민이고 저도 뭐 8층 주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8만 원, 9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8만 원 넘어서 9만 원 돌파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이제 79,800원이라는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8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좀 쏠려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관련해서 엔비디아 쪽으로 계속해서 좀 목이 마른 그런 상태였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에 있긴 하지만 이러한 젠슨 왕의 이런 발언 이런 것들에 되게 좀 영향을 어제부터 해서 분위기를 많이 탔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뭐 M&A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주주총회에서의 이런 좀 공격적인 모습들을 삼성전자 측에서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그런 기대감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초 보조금도 좀 더 예상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지금 이제 AI 시장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결국에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만 이대로 계속해서 잘 수율도 높이고 잘 순항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올해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더 갈 수 있을 거 8만 원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전자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올해 안에 이제 어떻게 좀 기술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10만 전자 고대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 안에 한번 10만 전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침스 엔미디어요. 아, 칩스 앤 미디어요. 예, 2월, 그러니까, 원래 1월 10일에 50%를 샀어요. 33,500원에. 1월쯤에 어떻게 33,000원대로. 예, 이게 어떻게 더 갈 수 있나 해가지고 네. 매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궁금해서. 지금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칩스 앤 미디어 비중도 꽤 크시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다행히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칩스 앤 미디어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는 약간 부침이 있거든요.
네. 긍정 의견 그러면은 앞으로의 반등 기대해봐도 괜찮나요? 일단 삼성에서 독일 그 차량용 전장 기업과 관련해서 뭐 인수 논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차량용 전장과 관련해서는 삼성에서도 계속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저는 추가적으로 뭐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이긴 한데 만약에 이 25,000원짜리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칩셋 미디어가 온디바이스 AI 테마와 엮여가지고 많이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가분까지 올라오면은 이거는 정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 25,000원 자리를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25,000원이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 어느 정도 축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면 지금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차량용 전장에 대한 부분들,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차량용 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